네. 아까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자동차의 비유를 하면 엔진의 역할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였죠. 네. 네. 이번에는 GPU, Graphic Processing Unit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싱 유닛, 연산 유닛이 되는데요. CPU가 있는데 CPU가 컴퓨터의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지만 GPU라는 게 이제 따로 달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는 애초에 좀 계산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장치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범용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된 CPU라는 것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CPU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를 게임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 어머님들은 컴퓨터를 단순히 게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을 그만큼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서 뭔가 흥미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한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게임 같은 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쵸. 무슨 뜻이냐면은 엄청나게 CPU가 일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게임을 조금 더 고성능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CPU는 이 게임을 실행하는 거 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면 처리를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필살기를 쓴다 그러면은 필살기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도 보여줘야 되고 막 사운드도 출력을 해줘야 되고 네. 그 누가 맞았는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거를 다른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주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CPU는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해서 음. 조금 부하를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GPU라는 것을 고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픽은 네가 해. 이런 거예요? 그래픽은 너가 해라고 해서 자신이 할 일을 조금 분산시켜준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 GPU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GPU가 하는 역할은 이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것을 대부분 담당하는 게 이제 GPU의 주 역할입니다. 저도 아까 GPU가 있었나요? 보통은 좀 네. 프로 모델이나 고급형 모델이 아니면은 네. 이제 그냥 기본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대체가 될 거예요. 저 맥북 프로인데요. 네, 13인치시죠? 네. 그럼 외장 그래픽 카드는 없습니다. 그래픽 전용 유닛이 따로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에 프로 그러니까 붙었다고 다가 아니구나. 네. 네, 이게 필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CPU가 그 일도 다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수는 오케이, 오케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조인 친구. 그러니까 음. 두 발 자전거에 네 발 바퀴 붙인 것과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가? 어쨌든 전 적절하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왜냐면- 생각했어요. 조그만 회사일 때는 대표가 회계일도 하고 뭐 사람도 뽑고 다 하지만 좀 커지면 사람 뽑는 건 네가 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뭐 비슷한 느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보조 역할을 담당해주는 친구로 출발을 했던 거죠. 우리가 CPU가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영과 일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영과 일의 개수는 또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네. 이 화면의 해상도가 1080이다 라고 해서 1080p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1080 픽셀이다 라고 하면은 네. 화면에 표현한 한 점이 픽셀이잖아요. 그래서 네. 1920개 곱하기 1080개가 지금 화면 안에 있는 점의 수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이 점마다 32개의 0과 1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점마다 32개의 0과 1.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의 화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0과 1이 1920개 곱하기 1080 곱하기 32죠. 32.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여기에서 했는데 우리가 화면 주사율이라는 게 있어요. 헤르츠로 또 되죠. 1초에 화면을 몇 번 깜빡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화면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화면이 수시로 깜빡거리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 50Hz에서 6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져요. 네. 게임 하는 분들은 뭐 200Hz 모니터까지 막 쓰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모니터든 대부분 50, 60Hz를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1920 곱하기 1080 곱하기 32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은 1초 동안 모니터에만 순수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산하는 0과 1이 될 거예요. 어우, 숫자가 너무 많아. 제가 얼마 전에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 진짜 위크니스에다가 숫자라고 딱 진짜 일본어적 숫자 들어가는 거. 네. 그런데 이렇게 맨날 보는 컴퓨터가 이렇게 숫자 투성이었네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숫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0과 1을 또 화면을 보여주기만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CPU가 그거를 이 GPU라는 친구에게 떼어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GPU라는 친구가. 네. 그래서 지금은 GPU라는 이 친구가 또 많이 발전을 해서 네.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는 한데요. 음. GPU가 CPU랑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은 친구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CPU 두 개를 쓰면 되지 뭐하러 GPU라는 친구를 따로 만들었겠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은 CPU랑은 조금 달라요. 이 CPU라는 친구는 연산 장치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고 혹은 뭐 4개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GPU는 연산 장치가 수천 개가 들어있습니다. 와우. ALU가. 수십 개에서 뭐 수천 개까지 들어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CPU는 뭔가 큰 덩어리의 일 그리고 뭔가 복잡한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CPU가요. CPU는 네. 뭔가 복잡하고 뭔가 크고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중요한 일들을 막 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네. 이 GPU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계산, 단순 계산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다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화면을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은 복잡한 수식이나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 점에 무슨 색깔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CPU는 뭐 음악도 재생하는 거, 뭐 뭐도 하는 거, 뭐도 하는 거, 뭐도 하는 거, 이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복잡한 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제든지 CPU가 항상 복잡하고 뭔가 큰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아니면 GPU는 항상 뭐 작고 여러 개의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게 고정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럴 달라요. 때는 CPU가 유리하고 이럴 때는 GPU가 유리하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 또한 CPU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할당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GPU라는 친구도 네. CPU가 명령을 줘야 그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 네, CPU가 없으면 GPU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죠. 조수.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CPU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이제 주 역할이 화면 처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 요즘에는 이 그래픽 처리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다른 것도 연산을 하기에 좋다라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낸 거죠. 쓸모가 꽤나 있나 보네요. 네, 이게 쓸모가 이제 점점 늘어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요즘에 GPU를 갖다가 조금 더 범용적인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GPGPU라고 하는 불리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GPU? 그래서 이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을 갖다가 좀 더 제너럴 퍼포스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범용적인 목적으로 컴퓨팅 하는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건데요. 순진했네요.
그렇죠. 이제 좀 음. 역할이 많아진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CPU는 굉장히 복잡하고 크고 무거운 일을 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고 유리하다라고 했고, 이 GPU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해결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픽 연산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음. 친구가 이제 그래서 또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머신러닝을 할 때 있잖아요. 머신 러닝? 그러니까 러닝 머신이 기계학습을 아니고 하는 네, 게, 기계학습. 기계학습의 원리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이 컴퓨터에게 입력을 시켜서 이 친구가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계학습이. 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기계에다가 넣어주면 이 친구가 이게 뭔가 강아지 사진을 막 수십만 장을 갖다 넣어주면은 얘가 결국에는 강아지 형태를 어떤 특정 사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공통된 어떤 이미지들을 얘가 찾아내는 거예요. 비교하고 찾아내고 비교하고 찾아내고 하는 그런 단순한 연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GPU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오. 연산 장치가 심지어 수백 수천 개가 병렬로 들어 있으니까 네. 단순한 연산은 GPU가 훨씬 빠르게 처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과제를 CPU에게 줬을 때보다 GPU에게 줬을 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빨라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단순 연산 그래서 필요할 때. 인공지능과 이런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걸 다룰 때는 GPU가 굉장히 뭐랄까 커졌죠. 네. 그래서 이 GPU는 그런 범용적인 목적,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단순 연산을 반복적으로 할 때 연산할 수 있게 쓰는 그런 기술들을 뜻합니다. 그런 회사는 어디 투자할 만한 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또 제일 잘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한창 이 그래픽 카드의 값이 폭등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이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몇 년 전 일이에요. 정말 너무 짜증났었어요. 네, 이게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너무 화나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한 2016년도쯤이었을까요? 그때쯤 네. 이제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면서 네. 19년도인가요? 17년도인가요? 뭐 여튼 그때 이제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면서, 암호화폐라는 것은 채굴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채굴이라는 것의 원리가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거는 여러 개의 그 연산 장치가 동시에 막 뭔가를 풀어내야지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네네네. CPU보다는 GPU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GPU를 막 사들여가지고 암호화폐 채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채굴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수학 문제를 풀어서 받는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수학 문제를 풀어내면 돈을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GPU를 갖다가 몽땅 쏟아 놓기 때문에 GPU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GPU의 그 기술을 엄청나게 사용을 했었던 그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난 뭐 하고 있었지 그때? 근데 뭐 이제 했니? 최근에는 그 뭐 암호화폐의 그런 가치도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이런 GPU도 수급이 안정화되어서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GPU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고요. 네. 이게 또 조금 발전이 돼서 사실은 CPU와 GPU가 지금 그렇게 가까이서 일 처리를 할 필요가 크게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왜냐면 GPU의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었으니까요. 컴퓨터 안에서는 진짜 얘는 동영상 보여줄 때 보조해주고 게임할 때 보조해주고 뭔가 이런 화면 멀티미디어에 있어서 CPU를 보조해준 역할 정도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크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CPU뿐만이 아니고 이런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빅데이터 분석 이런 데 많이 또 GPU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GPU 기술을 사용을 하려면
어쨌든 GPU도 CPU의 명령을 받아갖고 돌아가는 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CPU는 서울에 있는데 GPU는 부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멀죠.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CPU에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고 들락날락하는 그 양재 IC 부근에서 맨날 막히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엔진이 아무리 좋고 서로 뭔가 일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싣고 가는 컨테이너가 양재 IC에서 항상 서 있으니까 이 병목 현상 때문에 느려져서 이제는 아예 CPU 옆에다가 GPU를 붙여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CPU가 있으면은 GPU는 경기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이제 많이 발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상 편집한다거나 그럴 때도 유리해요?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사실 이제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네. GPU도 물론 많이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네. 편집 단계에선 CPU가 훨씬 일 처리를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아. GPU가 유리해진 지점은 3D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모션 같은 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3D 나오고 하는 그럴 때 GPU가 많이 도와주고 훨씬 더 그쪽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 효용 가치가 있겠군요, 생각보다. 네. 편집 눈으로 단계 보이는 말고 거죠. 이후에 인코딩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또 GPU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요거를 단순화해서 두 개를 합쳐놓은 친구를 갖다가 이제 APU라고 부릅니다. APU. 그 네, 경기도에 붙여놓은 아이요? 그렇죠. 이제 CPU를 이제 GPU랑 통합을 이제 퓨전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제 요거를 아예 이제 두 개의 기능을 잘 융합을 해놓은 APU라는 것을 또 뭐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Accelerated Processing Unit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가속 뭐, 프로세싱이네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대박을 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별로였어요? 아무래도 네. 성능이 조금 많이, 그러니까 필요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았나 보네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꼭 두 개를 합쳐 놓았다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CPU가 GPU랑 훨씬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더 뭔가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융합해서 사용하기 더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뭐 APU가 발전해서 지금 엄청 좋은 GPU를 따라잡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컴퓨터 파는 입장에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팔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사는 하나의 입장에서도. 근데 왜냐면 사실 뭔가를 네. 하나를 합쳐 놓은 거는 성능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두 개를 합쳐 놓은 건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약간 뭔가 애매하게 합쳐놓은 그런 거는 약간 그쵸. 사무용 뭐 이렇게 할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무겁게 뭔가 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저도 블루투스 스피커 플러스 조명 기능이 되는 게 있지만 사람들은 결국 마셔를 사잖아요. 마셔 따로 사고 예쁜 조명 따로 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럴 수 있죠. 뭐 다 따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 적절했다. GPU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네. 그래님이 아까 그런 영상팀이 해줬던 조언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네. 진짜 다양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님의 맥북은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뭐 하나라도 충족되는 조건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메모리도 훨씬 커져야 되겠고 왜냐면 영상 처리를 하려면은 영상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 미리 올려놨다가 CPU나 GPU한테 야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줘라고 메모리에서 쑥쑥쑥 밀어줘야 되는데 맞아. 지금 그래님 컴퓨터는 캐시 메모리도 좀 부족하고 그 자주 메모리 멈췄어. 공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메모리에서 애초에 밀어주는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처방 좀 해주세요. 많이 돈을 아파요. 바르면 됩니다. 비싼 거. 결국 아, 해답은 돈. 그럼요. 우리 야곱님의 신조는 비싼 거 사야 돼요. 뭐든. 근데 정작 비싼 건 우리 제나토리님이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게 예. 의문의 일패네요.
저는 제가 쓸 만큼의 성능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음, 좋은 거 필요 없으니까. 주로 구차한 변명이지만. 걸. 저는 그래서 제 네. 노트북이 없어요. 회사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래님 노트북에 뭔가 사양을 좀 더 추가를 해야겠다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뭔가 이제 스토어에서 뭔가 사기 위해서 뭔가 사양 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하면은 그분들은 아마 제일 처음으로 GPU가 있는 모델을 골라야 되겠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테고, 두 번째로는 램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캐시 메모리가 붙어 있는 CPU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냥 바꿔라. 아니, 바꿔라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고를 수 있는 최고의 사양을 골라라죠, 사실. 잠시만요. GPU, 그 다음에 램, 그 다음에 CPU와 캐시 메모리. CPU. 근데 사실 그게 컴퓨터 성능을 보는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 마지막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SSD 성능인데, SSD도 사람들이 그냥 용량만 크고 작음만 있는 줄 아는데 거기서도 읽고 쓰기의 속도가 굉장히 다 달라요. 그리고 읽고 쓸 수 있는 횟수의 제한도 다르고. 이건 우리 아궁이의 플래시 메모리 편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궁이의 플래시 메모리 편 듣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이야.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제조사마다 또 달라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뭐 AMD에서 나오는 라데온이나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지포스 모델명은 똑같은데 제조사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네네네. 그 회사마다도 성능이 다 달라요. 그렇구나. 하긴 똑같은 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랑 메이드 인 코리아랑 다르잖아요. 그쵸. 뭐 그래갖고 뭐 어떤 뭐 그래픽 카드를 사는데 이름만 보고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을 해서 네, 아 저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 사면 되겠다 라고 예. 하시면 이제 손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no. 그럼 뭘 또 사야- 자세히 들여다 봐야죠. 성능 자세히- 비교를 해가면서. 어렵다. 이게 사실은 그 엔비디아나 AMD라는 곳이 직접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프로세싱의 그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너네가 네.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줄게. 이 설계도대로 만들면 돼라고 하면은 이제 네. 세계 각국의 그 제조 공장에서 네.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네.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자동차를 네. 어떤 회사에서 설계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 A라는 그 자동차의 설계를 가지고 와서 어떤 회사, 뭐 현대에서는 그 차를 정말 이렇게 양품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어떤 회사는 그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도 노하우가 부족해서 불량품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조사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 좀 맞습니다. 유의미하게 있군요. 엄청 있어요.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구나. 저는 이쪽 아예 모르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싼 거 사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런 가격도 많이 달라지나요? 가격도 그렇죠.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칩셋 설계만 그쪽에선 넘겨주고 개런티만 받는 거니까 칩셋만 넘겨주고 이제 나머지 설계, 그 외장 설계 있죠. 이렇게 회로라든지 아니면 네. 거기에 올려있는 쿨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건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계는 또 그런 제조사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질문 있어요. 약간 실생활 질문인데요. 그 흔히들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들도 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으면 컴퓨터가 느려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와우. 어째서죠? 굳이 그것 때문에 느려질 만한 컴퓨터는 컴퓨터를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구나. 그 정도면 그냥 컴퓨터를 바꾸세요. 그리고 와. 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능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통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몸으로 느껴진다면 네. 저는 야곱님 말에 동의합니다. 진짜요? 근데 그거는- 항상 네, 거의 20년 전 성능의 얘기를 하는 그래요?
거죠. 그 옛날 얘기였어. 어머, 웬일이야. 약간 그런 거죠. IT의 옛날 옛 이야기 막 상처 나면 된장 바르면 낫는다. 이런 옛날 이야기 느낌인 거죠. 막 그런 거구나. 비 오는 날에 빠마하면 안 먹는다. 막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요즘 느낌이구나. 빠마는 비 올 때 더 잘 먹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약이 좋아져가지고 다 잘 먹거든요. 그런 느낌이구나. 어머, 뭐야, 나 여지껏 몰랐네. 근데 그래, 저 맥이 느려져가지고 어머, 이거 내가 바탕화면에 더럽게 써서 그런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 바탕화면에도 지금 아이콘이랑 폴더가 한 몇십 개 거의 1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리 안 돼가 있어서. 네. 진짜요? 어머, 그렇구나.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이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일 처리할 때 그렇게 사실 바보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화면에서 그 영과일을 제가 그만큼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매번 똑같이 영과일을 그만큼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부분만 해요. 바뀌는 부분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60분의 1초마다 계속 모양이 바뀌진 않잖아요. 않죠. 그건 연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전 화면과 달라지는 화면만 연산을 하거든요. 컴퓨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재생하면 GPU가 엄청나게 열일을 할 거고 그냥 사진 한 장만 그냥 올려놓으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화면을 조그맣게 해놓으면 또 고기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고 화면을 크게 놓고 움직이면 GPU가 열일을 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냥 그 동영상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영과일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해상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큰 화면으로 하든지 작은 화면으로 하든지 계산한 연산량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네. 스케일링 할 때 연산량이 더 많아져요. 원본 비율대로 놓고 보는 게 제일 연산량이 적어지죠. 그럼 그런 건 뭐예요? 제가 만지는 기계마다 다 느려지거든요. 저의 소유가 되는 기계마다. 정상입니다. 저도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요? 일반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자기장이 있나 했어요. 너무 만지는 것마다 느려져가지고 핸드폰도 느려져.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굴릴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점점 뭔가 부식이 되고 느려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픽 카드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일하고 온 애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뭐 비트코인을 캐다 온 아이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너무 굴려서 네. 성능이 많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내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면 바꾸면 돼요. 역시 돈이면 되는구나. 찰랑찰랑.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은 배송을 늦출 뿐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결국 내가 느꼈다라는 것은 네. 바꿀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분 탓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저 항상 바탕화면 정리했거든요. 바탕화면 정리하면 이거 봐. 정리하니까 빨라지잖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감기약이라고 하고 비타민제 먹은 거 같은 거죠. 나 분명히 정리하니까 빨라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예. 역시 사람은 이래서 인문학이 또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행하면 됩니다. 믿고 네.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마음의 위안은 될 테니. 믿음대로 된다. 예. 아유. 그래서 GPU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 보면은 네. 이 채굴 시즌에 또 양대 산맥이 이제 엔비디아와 라데온, AMD죠. 네. 웃기죠? 아까 CPU에서도 AMD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같은- GPU에서도 AMD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같은 AMD예요? 네, 같은 네, AMD. 맞습니다. 이분 또 발이 넓으시네. 네, 이 친구들은 약간 문어발식인데요. 예. 사실 그렇진 않고 예. 대부분 다 CPU랑 GPU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인텔도 GPU를 만들고 있고 네. AMD도 GPU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맥도 보면은 네. 어떤 맥은 AMD 들어있고 어떤 맥은 엔비디아 들어있고 어떤 맥은 인텔 들어있고 그래요. 그것도 고를 또-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애플이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거 가져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내장 그래픽은 인텔 거, 네. 외장 그래픽은 AMD 거.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친구들마다도 또 약간 특화된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좀 특화가 되는지는 다른데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 프로그램은 역시 AMD지, 라데온이지라고 했었고 예전부터 게임은 엔비디아다 이런 약간의 공식 같은 게 있었죠. 아, 또 전문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르군요. 네, 인텔은 짜발이고요. 인텔 짜발. 안녕? 인텔은 사실 네. 그래픽 쪽에서는 그렇게 저기는 없어요. 그쵸. 그냥 내장 그래픽이 약간 끼워 팔기 느낌이죠.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렇구나. 네, 제 컴퓨터도 지금 AMD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어. 근데 뭐 내장은 또 인텔 거 이렇게 또 그렇게 들어있고. 음. 그래서 이 GPU도 같이 램이 딸려 있고 캐시 메모리도 있고 똑같아요. CPU랑 구조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은 칩셋을 사용해도 뭐 램이 4기가인 것도 있고 8기가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GPU용 램이 또 따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텔은 조금 제외하고 AMD랑 엔비디아 쪽 얘기를 해보면은 이쪽도 약간 급을 나누는 게 있어요. 조금 약간 전문가급 아니면 뭐 프로게이머급에서 쓰는 이 하이엔드급 고성능 칩이 있고 그냥 대중 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을 이제 퓨리라고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타이탄 이렇게 부릅니다. 타이탄. 그래서 거의 타이탄급으로 가면 굉장히 비싸져요. 전문 영상 편집이나 3D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두세 개 달아놓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GPU는 병렬로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로 이렇게 해놓고 쓰기도 하고 엄청나죠.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지금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약간 다 2%씩 부족해요. 아, 맞아요. 그게 조금씩 아쉬워요. 뭐 그래요. 약간 안정성이나 호환성 같은 데서 조금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셜이 그래서 저기 사실 네. 이 CPU 시장도 원래 CPU라는 것도 좀 의외지만 버그 같은 게 있어요. CPU 자체에도 버그라든지 설계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작 오류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CPU 같은 게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버 컴퓨터에서 CPU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버 컴퓨터요? 네, 여러 개의 일을 굉장히 많이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는 서버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AMD가 아직까지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아직 어렵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짬이 안 됐구나요. 물론 최근에 이 AMD CPU를 서버 컴퓨터에 채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네. 또 보수적인 회사들은 아직까지 인텔의 것들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AMD의 이제 남은 숙제는 지금 잘 개발해 놓은 이 CPU를 갖다가 안정성이 있는가 그것을 검증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기존에 있던 그 서버들도 인텔에서 AMD로 옮겨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픽도 비슷해요. 그래픽 상황도 지금 사람들이 또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GPGPU도 있지만 이런 게임에 또 게임용.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은 게임은 엔비디아 지포스지 거든요. 그래서 라데온은 그냥 포토샵 하는 애들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넘어야 될 한계가 있어요. 게임에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 네. 계시잖아요. 네, 저는 요새 매물을 보고 있는 게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하나 보고 있는데 네. 한 150 정도 하더라고요. 150 천원이 아니고 150만 원이죠. 네. 오 마이 갓.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너무 땡겨서 저도 이제 바꿀 때가 돼서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네. 3년에 150 투자하는 거면 게임에. 맥북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뭐 그래님이 만약에 필라테스가 좋아서 필라테스를 끊는 것과 네. 제가 이제 게임이 좋아서 게임에 돈 들어가는 걸 투자하는 것과 필라테스는 약간 이런 건강에 거죠. 도움이 되고 게임은 건강에 아주 해가 되잖아요. 그건 그들의 논리죠. 네, 그쵸. 그쵸.
필라테스가 뭐 100% 건강에 좋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 건강이 나쁘진 않죠. 게임 중.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인식이 바뀌어야 돼, 이건. 아, 뭐 인식 타령이야. 내가 게임은 남편이 나쁘다. 그랬으면 내가 진짜 난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취미잖아요. 취미니까. 이제 곧 보세요. e스포츠가 이제 올림픽에 나오고, 공영방송에서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빨리 그럼요. 변화에 탑승하셔야 돼요. 압류. 저기 뭐야. 어디 투자할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GPU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많죠. 그럴 것 같아. 이제 아, 뭐, CPU는 뭐 그쵸. 컴퓨터 성능이라도 빨라지지 GPU는 사실 게임 안 하는 사람 음.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거든요. 그치. 그러니까요. 암짝쓸. 저 나가볼게요. 근데 진짜로 약간 필요하게 느껴져요. 하다 보면. 왜냐면 되게 신기하다. 되게 잘 만들었 영화 보면 4DX로 보고 싶고, 아, 그쵸. 뭐 돌비 사운드로 보고 싶고, 의자 흔들리는 거에서 보고 싶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게임도 그 사람들이 최대한의 그래픽을 사용해서 되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성능 때문에 못 본다고 쳐봐요. 막 이렇게 풀숲을 걸어 다니는데 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너무 보기 싫잖아요. 정화될 수 있어요. 정화되지. 네. AR로다가 이렇게. 그럼요. 나는 플스페 와 있다. 어떤 게임, 그래서 하시는 게임이 뭐예요? 어떤 게임이에요? 저는 근데 그래픽에 별로 신경 없는 롤을 합니다. 뭐야? 내장 그래픽으로도 돌아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새로운 게임을 리서칭을 하기 위해서 네. 되게 고사양 게임을 이제 한두 번씩 해보긴 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역시 돈을 써야 되는구나, 컴퓨터에는. 네. 그러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산다. 네. 진짜 아내 되시고. 근데 제 친구도 로망이 제 친구도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하고 이제 그 남편하고 신혼집에다가 그 게임방 이렇게 했어요. 근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부부들 많으니까. 하고 컴퓨터 이렇게 2개 딱 해가지고 신혼집에 방 하나 내갖고 이렇게 딱 했더라고요. 그거 되게 안 좋아요. 게임은 왜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싸워요. 싸워요? 그렇구나. 한 명이 잘하는 게임을 같이 하면은 싸우게 돼 있어요. 약간 운전면허를 갖고 있던, 운전을 하던 사람이 옆에 운전면허를 갖다 한 사람의 연수를 해주는 느낌이랄까? 그 진짜 안 되죠, 진짜. 뭐 그럴 수 있죠. 네,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네, 예. 재밌네요. 그래서 이게 GPU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게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쵸. 이 게임 시장 있잖아요. 이 GPU가 컴퓨터 데스크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막 네. 이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엑스박스라든지 이런 비디오 게임에도 들어가거든요.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걔네가 그 손정이한테 사려고 할 만하겠네. 사고 싶겠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 구역의 양아치예요. 진짜. 사실 게임 업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엔비디아랑 손을 잡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폐악질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미래를 인텔이 지금 미리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텔도 그랬어요? 양아치였어요? 막 양아치까지는 아닌데, 네, 그 정도. 네, 그냥 약간 배째라 식의. 그러니까 이게 라이벌이 없는 것들의 문제인 거죠. 결국엔. 오케이. 일진 느낌 정도로다가 양아치. 네, 그리고 뭐 자기들 설계 미스도 그냥 인정 안 하고 그냥 다 뭔가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양아치네. 소비자 탓으로 하고 그냥 뭐 잠수함 패치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허다한 일들이었죠. 진짜. 그렇지만 어쨌든 성능이 좋고 뭐 선택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게임 업계는 이쪽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 동네 양아치가 이제 ARM을 인수한다? 그러면 조금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오픈소스로 안 열 가능성이 진짜 걱정할 만큼 있긴 하겠네요. 네, ARM이 이제 판매를 하는 조건이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오픈소스로서 다른 데랑도 계속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게 조건이긴 했는데요.
사고 나서 말 바꾸면 뭐 어쩔 거야. 그죠? 네, 뭐 팔 때야 조건을 그렇게 걸겠지만 네. 팔고 나서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이미 샀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GPU 시장의 최강자 엔비디아가 이제 CPU의 시장까지 그렇게 만약에 갖고 들어와 버린다, AP의 시장까지 그렇게 먹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중해줬으면 독주 체제가 좋겠네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안 요 되게. GPU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뭐 신경 쓸 만한 친구는 아니긴 하지만 게임하는 분들은 이제 GPU도 많이 신경을 쓸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해본 얘기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CPU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일단 CPU랑 GPU 둘 다 숫자가 높으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L2 캐시, L3 캐시, L4 캐시 많을수록 숫자가 좋다. 높을수록 좋아요. 음. 그럼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코어 수는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지는 거는 캐시 메모리 요겁니다. 캐시 메모리. 왜냐면 캐시 메모리가 적으면 코어 수가 많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캐시 역시 메모리가 모든 높은 캐시가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캐시 바르면 됩니다. 어감도 일단 너무 모르겠으면 좋고. 숫자 높고 캐시 메모리 많은 거 이걸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GPU도 비슷해요. 램 크고 캐시 메모리 많은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진짜 많은 용어들이 나왔네요, 오늘.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뭐 내가 커말못이라고 하더라도 막 그냥 완성 노트북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CPU의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고 그 안에 속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GPU, 램, 캐시, 뭐 아까 살짝 나왔던 건데 SSD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뭐 i5, i3, i5, i7, i9 막 이런 식으로 모델명 숫자가 높아져도 그 안에 들어있는 캐시 메모리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숫자가 같아도. 네.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새는 모델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되게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다 해도 그 근처에 가격대들의 뭐 제품들을 다 갖고 와서 비교해보면 한눈에 날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예요? 뭐 다나와라든지 다 나와. 너무 네. 잘해줘. 네, 그런 곳에서 쉽게 요새는 잘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사는 거 되게 많이 중요하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거 질문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컴퓨터 살 건데 이것 좀 맞춰줘. 이거는 안 되고요. 절대 안 되지. 내가 이거 알아보려고 하는데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뭔지 좀 알려주면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하면 거의 그냥 지가 찾아줘요. 맞아. 그분들은 오지랖이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 일단 그쵸. 내가 찾아보고 싶은데 힌트를 좀 달라라고 하면은 착착착착착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딱 더 해야 돼요. 네. 너가 잘하니까 너한테 연락했어. 맞아. 그럼 어깨 뽕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야, 진짜 너만큼 아는 애가 없어. 내 주변에. 새벽 2시에 이제 문자 옵니다. 와, 내가 찾아봤는데 있잖아.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몇 개의 모델을 골라놓고 네. 내가 이거 몇 개 정도를 추렸는데 네. 내 목적은 이거고 이런 용도로 쓸 건데 이 중에 나는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 세 개를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확실하죠. 굉장히 디테일하다. 안 그러면 그냥 진짜 아무 얘기 없이 나 진짜 모르니까 그냥 네가 좀 알려주라 이렇게 하면은 단 한 명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또 이렇게 문과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만약에 그죠? 저렇게 하면 AMD 세트로 맞춰줄 거예요. AMD 그거 뭐야? 근데 뭐 AMD 좋아요. 저는 AMD 좋아합니다. 진짜로. 왜 우리 지금 맥도 AMD 그래픽 카드 쓰고 있는데요, 왜? 세트로 다 맞춰주고 파워도 500 딱 500짜리 달아주고 이제 꼴깍꼴깍 하고 있게. 그렇죠. 450W짜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안 켜지려나? 이제 50 단위로 떨어지면 정 없으니까. 알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때도 그런 요령껏 물어보면은 중요하게 알아볼 것들을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혼자 보고 싶으면은 일단 CPU, GPU는 캐시 메모리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L1 캐시, L2 캐시 막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 또 중요한 메모리 또 해놨죠, 제가. 네.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님은? 저는 오늘 되게 기분 좋은 TMI를 알게 돼서 좋았고요. 이런 것들 기분 좋은 TMI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렇게 잘 말하면 컴퓨터를 잘 아는 분이 스스로 찾아줄 거에 대해서 나도 알게 되었으니 기분 좋은 TMI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되게 재밌어요. 이제 내가 영상 편집을 하든 뭘 하든 나의 용도에 따라서 이런 거 대충 보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어느 정도 그래도 알게 됐잖아요. 막 제가 이거를 막 2년 뒤, 3년 뒤 진짜 노트북 사야 될 때 그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ABC는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때 살 때 되면은 아마 다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발굴해야죠. 내 돈이 비트코인처럼. 걸린 문제니까. 그쵸. GPU처럼 네. 발굴하겠죠. 오늘 내용은 또 제나토리님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컴퓨터 이제 조립하는 것도 많았고 뭐 부품 사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사실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가 더 늘었네요. 저도 지식이. 그래서 지금 바로 아마 끝나고 CPU도 한번 분명히 아까 엄청 바쁘시다 그랬는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GPU는 이미 바꾸기로 허락을 맡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게 APU라고 네. 그래픽 카드랑 CPU랑 같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신기술 그리고 야곱님을 팔면 돼요. 네. 일단 이 방송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긴 하겠네요. 거의 끝에까지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항상 마무리 멘트 때 이렇게 해야 돼가서 아무튼 오늘 이제 뭐 두뇌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람들도 뭐 이렇게 CPU 써 있는 거, 네. 뭐 기가헤르츠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셨던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야곱님이 계산법도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앞으로 모르셨던 분들도 보면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왜 GPU로 채굴을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채굴을 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채굴을 GPU로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또 이것도 한번 해야 되고 CPU는 왜 그거에 불리한지 그런 설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런 주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GPU는 단순 연산을 그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친구, CPU는 뭔가 복잡한 것을 그래도 묵직하게 한 번에 원펀치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사실 준비한 거에 비해서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이 새나와가지고 깊게 얘기하진 못했는데 CPU도 조금 더 찾아보면 조금 더 재밌는 얘기, 깊은 얘기가 많고 GPU도 이거 외에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뭐 이런 뭐 기술적인 깊은 얘기 말고도 이 회사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고 어떤 그 기조를 가지고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면은 앞으로는 나는 이쪽 거를 사는 게 나한테 더 맞겠다 이런 판단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 알게 되면은 내가 이쪽 거를 사는 게 좋을까? 저쪽 거를 사는 거 좋을까? 이런 판단도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사양을 내가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갭이 클 거예요. 아마 그 컴퓨터 조립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든지 컴퓨터를 뭔가 사려고 많이 알아본 분들에게는 되게 쉬운 주제였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되게 생뚱맞은 주제였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그런 것을 새로운 기기를 살 때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많이 못 떠들어서 아쉬운 느낌이에요.
뭐 이제 단계도 좀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럼 앞으로 조만간 실제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조만간 좀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나토리님을 거의 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뵀어요. 랜선 친구죠, 랜선 친구. 그러니까요. 렌친. 예, 다음번에는 한번 만나서 할 수 있으면 만나서 해볼게요. 아니면 네. 뭐 빠르면 다음번, 늦으면 다다음번. 네. 편히 그럼- 하시죠.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렛츠고. 안녕. 안녕.